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5월 25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조간 딱풀 시간에 이 민주당의 대주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바지 사장 격인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그만 권한을 내놓아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문재인의 복심, 문재인 퇴임 후에 사실상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윤건영 의원이 이 당 지도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해야 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재명을 압박을 했습니다.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뭐 내년 총선은 혁신에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혁신위원회, 새로 설치하기로 한 혁신위원회의 권한이다. 전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혁신위의 권한을 다 위임하라. 이재명의 권한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제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제 여의도 당사에서 민주당 당사에서 당원전 유튜브 라이브 방송 이런 거를 했는데 이 대표직 사퇴 요구, 당내 일각에서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 그런다고 안 내려간다. 나 안 내려간다. 분명히 했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이재명 당내 사퇴 요구에 그런다고 안 내려간다. 그리고 때가 됐다. 이재명 앞으로 본격적인 사이다 행보 복귀하고 본인이 사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당원전 유튜브 방송에서 참 어처구니 없는 말들도 많이 나왔는데 요즘 뭐 가끔 방송에 출연해서 이 패널로 민주당 패널로 출연하는 임세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세은 씨. 전 청와대 부대변인을 했는데 지난 대선은 사기 대선이다. 사기 대선. 이렇게 하면서 대선 불복을 분명히 하는 이재명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이 진짜 대통령이라는 느낌이다. 이런 망언까지 했습니다. 우선 임세은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이 이 라이브 방송에서 항상 뭔가 잘못하면은 우리 당에서는 당 대표 내려오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윤건영을 이야기하겠죠. 비명 친문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재명이 그런다고 제가 안 내려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내려갑니다. 아무리 내려오라고 해도 뭐 대주주가 내려오라고 해도 일단 본인이 이 당 대표니까 당원들을 뽑았으니까 안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원들은 손뼉을 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자, 자기 개딸들 모아놓고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임세은, 자, 막말을 이렇게 합니다. 대선 불복 발언을 서슴지 않고 막 했는데, 지난 대선이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이었다고 생각한다. 사기꾼. 누가 사기꾼이죠, 지금? 언제부터 대통령 배우자가 설치라고 했나?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또 뭐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뭐 심리적 G8 발언 등 촉감 외교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촉감 외교를 하는데 저는 임세은 본인은 느낌적으로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 상당한 망발입니다, 이거. 이 민주당에서 뭐 전 직책은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을 대표해서 방송에 패널로 나가는 인물이죠. 문재인 청와대에 있었고 그런 사람이 느낌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느낌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는 느낌이다. 망발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퇴진운동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1465일 남았는데 저는 반드시 그 임기를 못 채우게 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 그건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민주당을 대변하는 패널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민주당을 대변하는 패널로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앞에서
느낌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느낌이다. 이런 망발을 했는데 이재명은 제지하기는커녕 너것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신이 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뭐 이렇게 하니까는 신이 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지금 사이다가 김이 빠졌다, 맹물이 됐다, 이재명 다움이 사라졌다, 기득권에 포섭됐느냐 이런 지적들 충고를 많이 받았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때가 있는 거다. 최근에는 당을 혁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 때문에 때가 된 것 아니겠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됐다. 자, 이재명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친명계가 또 대대적으로 비명계를 향해서 반격을 선언을 합니다. 자, 중앙일보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인터넷판 기사 보시면 친명, 비명의 대반격 선언 공세적으로 전환할 때가 왔다. 자, 이재명이 마치 지침을 내리니까 일제히 거기 또 따릅니다. 민주당 내 강성 초선 모임이죠. 뭐 맹목적인 충성파죠. 철험의 소속 친명계 민형배 의원, 이 광주 강산을 저번에 위장 탈당을 했다가 복당을 한 민형배가 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드디어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전환할 시기가 됐다. 자, 그리고 옆자리에 앉아있는 이재명을 향해서 저도 사실 대표님이 이렇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예상하지 못했다. 이게 보니까 다 작전이었다. 역시 때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이원영, 김남국에 대해서 무슨 이 진보라고 꼭 도덕적이어야 하느냐 이런 또 망언을 했던 양이원영, 여기도 철음의 소속인데 이 윤건영 의원이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당 지도부 권한을 혁신기구에 과감하게 위임해야 한다 이렇게 쓴 데 대해서 양이원영 페이스북에 이렇게 씁니다. 혁신위는 임명, 당 지도부는 선출, 임명 권력이 선출 권력을 대신할 수는 없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또 이 비명계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민주당이 지금 비명계에서 김남국 코인, 그리고 그 전에 돈봉투 사건, 송영길 돈봉투 사건, 가장 본질적으로 이재명의 사법리에 섰고, 좀 재판받고, 수사받고 하는 이것 때문에 계속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이재명의 지침에 따라서 반격에 나섰는데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격에 나섰는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내부에 이렇게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은 이것을 외부의 적과 전쟁을 하는 거로 이걸 해소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자, 이재명 그런 고전적인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사이드 그리고 오면 기사입니다. 일면 사이드 톱은 야당 노란봉투법 직회부, 대통령실은 거부권 방침. 오면 기사에서는 양곡, 방송, 간호, 의료법이여 노란봉투법, 거야 5번째 직회부. 자, 여당에서는 깡패냐, 이해 민주주의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유도하는 것이 야당의 총선 전략이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에 대해 재산권의 하나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등 내용이 반헌법성에 해당된다.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지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금 2번 거부권을 행사했죠. 양곡법과 간호법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서 불통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총선 전략이다.
자, 불통 이미지를 씌우겠다는 거죠. 노란봉투법은 그거죠. 노조하고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인데, 이 파업 근로자들에 대해서 기업이 이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것을 제한을 해버리고 하청 노동자의 쟁의 범위를 원천까지 확대하는 내용인데 이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그러니까는 파업 조장법이죠. 파업 조장법. 파업해도 손해배상 청구 안 해. 기업에서 입은 손해배상 청구 못 해. 그걸 지금 힘으로 다수당의 행포로 밀어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 상임위를 통과를 못 하니까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서 본회의로 바로 직회부를 해버리는 그런 지금 행태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 직회부. 자, 대통령실은 그래서 거부권을 유도해서 불통 이미지를 씌우려는 거다. 야당의 총선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에서 워낙 분쟁이 심하니까 외부와의 전쟁으로 돌리는 것이죠. 자,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화하려는 악마화 전략. 지금 민주당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악마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까지 뭉뚱그려서 불통 이미지, 무슨 뭐 비선 실세 이런 이미지를 막 부추기고 있는데 이 민주당 운명은 지금 검찰 손에 가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손에 가 있습니다. 김남국도 그렇고 김남국의 코인은 점차 대선 자금 돈 세탁으로 전선이 넓혀지고 있죠. 이재명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 수사 재판. 그리고 어제 돈봉투 송영길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이성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곧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됩니다. 자, 어제 체포동의안이 제가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이 돼서 30일 본회의에서 투표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조금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30일에 상정되고 6월에 열리는 임시국회 6월 초에 표결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사이드톡과 그다음에 그 안에 속에 있는 그 오면에 있는 관련 기사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드톡은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이성만 구속영장 청구. 오면 기사는 윤관석 이성만 체포동의안 30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듯. 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자, 오늘 또 마지막 기사, 속이 터지는 기사입니다. 이거 소위 말하는 진보 좌파 시민사회단체의 민낯인데 제2의 윤미향 사태가 지금 불거질 조짐입니다. 어제 제가 조선일보 일면톡 기사를 소개를 드렸죠.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다고 했던 단체가 있는데,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 이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배상금으로 받은 판결금 중에서 5,126만원 달라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 유족들이 판결금을 2억 원 가량 받으니까 11년 전에 약정을 근거로 20% 내놔라. 그래서 원 단위까지 적힌 보수액을 내용 증명으로 보냈는데 거의 급박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이행이 되지 않자 집까지 찾아갔다.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오늘 또 충격적인 내용이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인터넷판입니다. 제2 윤미향 사태를 예고를 합니다. 단독해서 징용 시민단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이라는 데입니다. 1억 5천만 원 기부받아서 피해자에게 428만 원 지급. 자, 외부로부터 1억 5천만 원 기부받아서 피해자에게는 달랑 428만 원을 지급했다. 윤미향 생각이 나시죠? 2021년 한 해 동안 기부금 1억 5천만 여원을 받아서 그해 생존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 피해자 측에 직접 지원한 사업비가 420여만 원이었다. 작년에는 이 단체 관리 운영비가 전체 지출액의 77%를 차지했다. 아니, 일제강제 동원 피해자를 돕는다고 하면서 그 돕는 단체 자기들 운영비가 자기들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전체 지출액의 77%를 사용하려고 그랬다. 이 직업이죠, 직업. 우스갯소리를 하나 들으면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환경단체가 가장 환경이 깨끗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왜?
환경이 완전 깨끗해지면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직업인 사람들이 있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 직업으로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안부 징용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도 문제 해결을 바라지 않을 수가 있죠. 문제 해결을 바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형태죠. 그래야지 본인들이 계속 후원금 받고 기부금 받고 정부 지원 받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사니까는.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 징용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이라는 이 단체는 반대를 했습니다. 거칠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가 그것을 수용을 해서 돈을 받으니까, 배상금을 받으니까는 거기서 또 20%를 떼고 또 계속 그 후원금을 받아서, 기부를 받아서 자기들이 다 쓰고 피해자들에게는 달랑 428만 원, 1억 5천만 원 중에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동아일보가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이 이국언입니다. 2021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확인한 데 따르면은 이 단체는 한 해 수입액 1억 5,554만여 원 가운데 약 6,437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한 해 동안. 이 중 양할머니를 대표 직업처로 세운 피해자 방문 및 지원 사업에 427만 9,350원을 썼다. 수혜 인원은 35명이라고 기재했다. 420몇만 원 쓰면서 35명이 수혜를 받았다. 이게 얼마씩입니까, 한 사람이? 지출액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은 이사장을 비롯한 상근직의 인건비 약 3,205만 원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일본어판 자서전 출간 1,050만 원, 관리 운영비 524만 원, 회원 사업비 479만 원 순으로 지출이 됐는데, 피해자를 직접 지원한 것은 직접 지원은 아니지만 이 단체 고유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업들이 있겠죠. 직접 안 하더라도 그런 사업이 구술 사업, 말로를 받아서 기록을 남기는 사업, 연대 사업, 행사 진행비 이런 건데, 요거는 겨우 37만 내지 37만 원에서 280만 원 소액.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들 인건비, 이런 관리 운영비 이런 데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 단체 도움을 받은 사기를 당했는지 일부 피해자 가족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은 지원단체인데 받아본 게 행사 참여했을 때 갈비탕 한 그릇, 명절에 보내오는 사과 박스가 전부 다 섭섭했다. 제2의 윤미향 파문이 일어날 조짐입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